친절한 대기자 코너입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감사원 얘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오늘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있죠. 네네. 오전 10시, 오후 2시.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영장 기재 혐의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감사원이 영장 청구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자세한 감사 내용을 공개해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게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의 감사 결과를 공개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은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전원이 반대하자 감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감사원은 왜 위법 감사 논란을 자초하나 이렇게 주제를 찍어봤습니다. 위법 감사 논란이 있었죠. 이번 네. 국감에서도 그런 논란 벌어졌고 왜 네. 자초했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지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감사위원 전원이 반대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 중간 중간 감사 결과 발표하는 거를 전원이 반대했어요? 이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면은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치거나 네. 중간 감사가 하는 게 없거든요. 중간 수사 발표는 가끔씩 있었지만은 아니면은 이제 그 감사위원 회의가 그 정기 회의가 있고 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네. 간담회는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은 사무처가 자료를 배포해서 이걸 좀 공개하려고 한다라고 승인을 득하는 과정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무처에서 중간감사를 발표하려고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 감사위원 전원이 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3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위원입니다. 사무처가 네, 아니고. 네. 그런데 감사위원들의 동의 없이 보도자료를 공개해버린 거죠. 그게 중요한 상황인데 감사위원들이 전원 반대했는데도 이게 자료를 배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감사원은 처음부터 감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사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사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감사원이 지난 10월 3일에 밝힌 보도 참고 자료 잠시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관련 내용 방침을 밝히면서 11월 14일 내 실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인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사 요청은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예. 사실 비공개했잖아요. 수사 요청은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고발을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고발하는 거고요. 예. 그 감사원 말대로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은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고발해야 되죠. 근데 고발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자료도 잠시 한번 보실까요? 그 감사원 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규칙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뭐 있을 때다. 이거 지금 말씀 약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바로 그냥 그건 고발이 아니고 수사 요청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약간 잘못하셔서 긴급하다고 하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10월 3일 날 저 자료를 배포했으면은 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11일 전이에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면은 그 사이에 감사위원회의 의안을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결을 거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장을 사실은 좀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14일 날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국정감사날 이렇게 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감사원이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절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셨는데요. 네. 감사원이 그래서 공개한 보도 자료 그 자체 내용에도 의문이 있습니까? 내용에도 상당한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보도자료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가 됐다. 네.
그 한자는 이제 북한식 표기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중국식 표기. 중국식 표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북한식 표기라는 얘기도 막 중국제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그 SI 정보 감청 내용에 보면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 우리 게 아니다. 그 북한 쪽 사람들이 무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제는 아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한자가 있으면은 저거는 국산일 가능성도 낮은 거죠. 감사원이 저기서 밝히고 있지만은 해경은 국내 유통되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이든 씨가 배에서 이탈할 당시부터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저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증거다. 감사원이 본. 그러니까 만약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거라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말이 써 있어야 되는데 한자가 써 있더라. 그럼 지금 우리나라 건 아니란 소리 아니냐 이제 그리고 이거였거든요. 당시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있었으니까 중국 어선에서 구조됐다가 다시 바다로 되돌려진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어선이 구조했다면은 우리 어업 지도선이나 어선에 인계하면 되잖아요. 그걸 다시 바다로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오히려 한자가 있다는 얘기는 네. 어업 지도선이나 해경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하잖아요. 예. 납포하기도 하고 중국 어선이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 피항하기도 하잖아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거죠. 인터넷에서는 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어업 지도선이나 네. 해경은 오히려 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 조끼가 북한제일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래요. 북한제는 한자 안 써 있대요. 예, 북한제는 한자 옛날에 뭐 그 의뢰도 보면은 뭐 1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말로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제일 것 같은데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것만 던져주고 그냥 가버렸다는 소리냐 이게 안 맞는다. 아니면 구조했다가 다시 구명조끼 입어서 바다로 던졌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억지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의문은 뭔가요? 두 번째 의문은 월북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확실한 월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월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실족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은 가능한 얘기겠지만은 월북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대준 씨는 1등 항해사 출신으로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실종된 당시에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는 바다 위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예. 운항 중이 아니었어요. 실족되었다면은 그렇게 멀리 북한 해역을 흘러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구명조끼를 어디서 구했고 부유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망망대해에 떨어졌는데 구명조끼도 있고 부유물도 나왔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인데 왜 월북몰이를 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 여당 측 주장이나 이런 걸 쭉 인터뷰해 봤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 중이었죠. 예, 경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제 그런 거라면은 사실 이런 겁니다. 이대진 씨가 실적으로 실종됐다면은 본인 과실이 되잖아요. 근데 월북이 되면은 어업 지도선과 해수부 지휘라인, 해경, 해군 등은 문책을 받게 됩니다. 경계를 소홀히 한 책임이 되잖아요. 월북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랬을 거라고 합니다만은 월북이 되면은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지는 겁니다. 특히 서욱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 전임 전경두 장관이 경계 소홀 문제로 경질된 뒤에 임명됐잖아요. 임명 3일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네. 이걸 탈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간 문제로 당시 전경두 장관이 경질됐는데 근데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사실이라는 거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명백한 사실은 이대준 씨가 어업 지도선에서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까지가 명백하다. 예. 그 다음은 혼란이다. 바다에 빠진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예. 실족, 투신, 월북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중 투신 가능성은 이대진 씨가 살아 있었으니까 제외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족 아니면 자진 월북 두 가지 중 하나죠. 예. 이대준 씨가 업 지도선에서 실종된 건 2020년 9월 21일 새벽 2시쯤이고요. 이러한 시간이 지난 오후 1시쯤에 실종 신고가 됐고 다음 날인 38시간 이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은 월북 정황이 있는데 그걸 조사하지 않았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월북 은폐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이나 네. 서욱 전 국방장관 쪽 입장 좀 들어보셨어요? 서훈 전 국정원장은 동해어민 북송 때는 국정원장이었고 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때는 청와대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수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 과정으로 거주할 예정이었지만은 조기에 귀국을 했고요. 서 원장 측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조사한 건 사실이다. 조사를 한 이유는 월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황은 월북이라는 첩보, 감청으로 획득한 자료가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그 이유겠죠. 초동 단계에서 월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을 조사한 것이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몰아가거나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면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당시의 정황이 그랬기 때문에 조사했다는 거고요. 서욱 전 장관의 경우는 민스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 장관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이대준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배포선, 첩보의 배포선을 축소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갑을 병정 4단계로 배포했다면은 갑을은 유지하고 병정은 삭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정리를 지금 해봐야 될 네. 시간이 됐는데요. 네. 그러면 감사원 여전히 좀 의문이 좀 많이 남는다 취재해 보시니까 그런 말씀이고 그렇죠. 감사원은 네. 어쨌든 수사 이제 고발을 한 상태니까 검찰이 수사 요청. 요청을 했으니까 고발이 아니고 네. 예 고발도 했죠. 20명에 대해서 수사 요청입니다. 수사 요청만 했으니까 어. 이제 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 과정을 더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 감사원이 중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이 자료를 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공개했을까는 그게 의문이 드는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친절한 대기자 권현철 대기자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